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가 폐원식을 열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4년간 시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의안 대표 발의와 5분 발언 건수를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 25명의 의안 발의 건수는 총 262건입니다. 지난 7대2에 146건에서 116건이 늘어난 것으로 이를 전체 의원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10.5건을 대표 발의한 셈입니다. 의원별로는 김선홍 의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은상 의원이 17건, 이종담 의원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교희 의원과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인치견 의원은 각각 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5분 발언 건수도 7대2에 95건에서 8대2에 162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역시 김선홍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미희 의원과 유영진 의원이 각각 12건, 김철한 의원 11건 순이었습니다. 한편 27명으로 위원 2명이 늘어난 9대2에는 오는 4일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이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부터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대상 지역을 기존 단일 생활권에서 4생활권과 6생활권으로 넓히고 예산도 약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4곳을 비롯해 스마트 재활용 솔루션 설비 10개, 범죄 예상 스마트폴 4개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빙랩 사업이란 최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해 해결하고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도담동에서 4가지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이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재와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입니다. 신청은 9월 말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교육청 누리집 설문조사란을 통해 진행되며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등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교육청 주요 4대 정책 분야인 미래교육과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관련 사항을 포함해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산 온천동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이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등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2촉진 지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15,000여 제곱미터의 주상복합, 업무, 상업용지 등 단지 조성에 1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온양 2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간 지 약 4년 만입니다. 먼저 주상복합용지에는 원주민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계획돼 있는 상태로 LH와 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오는 2026년쯤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도 아산시와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업무용지에는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생협력상가 등으로 구성된 어울림 플랫폼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 있는 만큼 좌초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가 원도심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아산세무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가 무산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결국 아산세무서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경기 아산시장은 세무서 이전 부지에 청년주택 등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아산시는 이곳에 아산세무서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축토지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해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수요 공급 비매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자인 아산세무서가 온천지구내 청사 신축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배방읍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는 아산세무서는 납세자 편의 등을 이유로 온천지구내 이전을 2018년부터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 차선책으로 다른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에 입주하겠다는 기관이 없다 보니 온천지구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민선 8기에는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만큼 온천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30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예산 조달 방안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공공기관 유치 대신 청년주택 건설이라는 다른 카드를 내세우면서 온천지구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열린시장실을 운영 재개합니다. 열린시장실은 시장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창구로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진행됩니다. 열린시장실은 방문이나 전화,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공자와 설계자 등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북부생활권 주민들의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8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건립됩니다.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둔포면 석공리 1481번지 일원에 들어서게 되며 내년 하반기 개관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업 산림공업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30일 현재 임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과 지급 금액을 확정해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부재단 김유나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김 이사는 천안 어린이 꿈놀이터를 통해 놀 권리,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복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유나 중부재단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그 중부재단 상임이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중부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중부재단은 아산 지역에 위치한 JB 주식회사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입니다. 2003년 12월에 저희가 창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20주년째 이렇게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중부재단에서 많은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중부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지의 현장에서 소진이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쉼을 주고 대체 인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활기차게 그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매개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사라든지 이제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휴식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복지재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부재단이 혁신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재단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도움을 주고 발로 뛰고 이러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 혹은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서 그 도움의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발상의 전환 때문에 그런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충전자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도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이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 그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꿈을 막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돼주고 있잖아요. 꿈 놀이터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중부재단에서는 기존까지는 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어떤 한 트랙으로서 어린이의 그 복지를 개선해준다 그러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탐색을 하고 가는 중이고요. 그 일환이 이제 어린이 꿈놀이터를 천안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꿈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놀이를 통해 힘을 키워서 어린이가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상임이사님 말씀 중에 가슴이 확 와닿았던 부분이 어린이 복지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린이 복지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의 놀 권리, 배울 권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을 키울 권리를 우리 꿈 놀이터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계획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심어줄 수 있는 꿈 놀이터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둔포 백란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에 인도가 일부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시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둔포면 중심지에서 약 300세대가 있는 백남 아파트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길이 750m에 폭 2m 정도로 차량 2대가 교행할 경우 보행자가 비켜날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가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총 연장의 약 4분의 1인 199m까지만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올해 다시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99m 인도 공사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173m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전신주 이전 작업 등을 시작으로 빠르면 8월 말이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백남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에 재개되는 보도 설치 공사. 이번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멈춤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세종시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독서운동인 한도시 한 책 읽기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투표에 올라간 후보 도서는 올해의 주제인 기후와 환경 관련 책으로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추천받아 5권을 선정했으며 이 중 투표를 거쳐 최종 1권을 선정하게 됩니다. 시민투표는 시청 누리집 세종의 뜻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식을 연 아산배방 어울림문화센터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다 센터 소식을 알릴 누리집도 아직까지 없어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36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개관식을 연 아산배방 어울림문화센터입니다.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다목적 홀과 공방, 강의실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1월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 위탁을 체결한 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정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문화센터에 소식을 알릴 누리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서야 월 한 차례 정기 공연과 일부 행사가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문화센터가 운영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짓기만 했고 아직은 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기는 해요. 이에 아산시는 센터를 운영할 인력 채용이 이달 들어 완료됐다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센터 누리집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주민들이 문화센터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 간 소통과 문화 여가 공간이 만들어졌음에도 제때에 운영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 춤경연대회 참가할 팀을 모집합니다. 올해 경연은 일반부와 대학무용부, 스트릿댄스부에 이어 청소년부와 댄스컬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천안 흥타령 춤축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축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천안 대학생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550만 원 규모로 천안 소재 또는 거주지가 천안인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면되며 제작 결과물은 내년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모 요강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미디어팀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청수도서관이 이번 달부터 운영 예정인 하반기 영어진단 119 정기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영어 읽기 수준을 진단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청수 도서관에서 대출한 후 온라인 독서 퀴즈를 통해 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회원이 되면 집 또는 도서관의 AR룸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영어 레벨 테스트와 영어 독서 퀴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 회원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5일 낮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카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세종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로 7월 한 달 동안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네이버 폼이나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